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개최가 되는데, 이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그 전제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결정의 원리입니다. 자기 결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국민이 스스로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것을 결정을 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이제 그런 것이 민주주의죠. 그러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느냐, 이것을 위한 하나의 그 축제의 장이 오늘 이 유권자 페스티벌, 정치 페스티벌을 통해서 펼쳐지리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발표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선출 방식은 이제 다수 대표제, 소수 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다수 대표제는 단순 다수제, 절대 다수제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다수 대표제에서 보면 이제 소선거구제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선거구제 안에서 한 표라도 먼저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게 돼 있고요.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여기에서 정당별 득표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대까지는 이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분리돼서 실시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연동한 준연동형 혼합형 선거제도가 이제 처음 실시가 된 거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논란이 됐던 또는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됐던 것들은 다수의 정당의 선거 참여, 그리고 다당제로 만들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인 혼맥상,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또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거 결과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그러한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하나 이제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간과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 방금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위성정당 전략이라는 것이 거대 정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다운 어떠한 면모를 갖추지 못한, 우리가 정착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정당의 의미를 갖지 못한 정당들의 선거 참여라는 것들이 중요하게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책임 정치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좀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이제 광복된 이후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여러 부침을 겪어오면서도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사실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거의 뭐 정말 식상할 정도로 많이 있었고, 특히 뭐 정치학회나 정당학회 같은 곳에서 세미나를 열게 되면 뭐 한국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굉장히 자주 학회의 주제로서 선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야기가 됐던 한국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집권하고 있는 세력의 일탈적인 통치행태라든지 불안정하고 보수적인 정당 체계라든지 이런 정부나 정당 차원에서 주로 위기론이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 이런 정당과 정부의 측면이 아니라 시민정치의 차원에서 위기의 징후를 포착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우리 한국민주주의가 어떤 위기라고 할 만한 상황에 빠진다면 그 이유는 정당이 잘못되어서 아니면 정부가 잘못되어서 라기보다도
시민 정치가 무너져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걸쳐서 21대 총선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정 교수님께서 여기서 평가해 주시는 부분에 걸쳐서 저도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과연 저는 이 선거를 앞두서 이렇게 개정한 취지가 이전에 20대 선거라든지 이전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의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더 낮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주의하고 또 독립해서 나타나는 한국 정치에서의 특색 중에 하나가 또 이념을 둘러싼 그런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한국 정치에서 지역주의가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은 1987년이었죠. 그 대선, 13대 대선 때부터 아마 두드러지게 나타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씩의 플럭처레이션이 있지만은 지역주의의 그런 기본적인 현상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20대 총선에서는 조금 희석되는 듯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시 21대에서 물론 이제 퍼센티지 각 그 지역에서 정당에 대한 그런 그 투표율을 보면은 비율은 줄어들었지만은 결국 이제 의석수를 놓고 본다면 당선자를 놓고 본다면은 그런 지역주의 현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언론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늘 뼈아프게 느끼는 건데 지금 우리 박 교수님이 지적한 그 내 광장에 들어있는 우리 팀만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이 현상을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언론 현상에서 똑같이 갖고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언론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반성이기도 한데 그러면 먼저 이 두 번째 학술회의는 여기 이제 그 적시한 바와 같이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화두로 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이제 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민주주의나 우리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느냐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현재 진행형인 그 사건이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든 결국은 설명이나 예측을 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추이 따라 흘러가는 걸 그 현상을 그냥 추적하는 정도. 다만 그 과정에서 그 약간의 어떤 그 단상 같은 게 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론 부분에 그걸 좀 제가 정리를 했고 결론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 본론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작년 초에 2018년도 그 국회 사무처 영역에서 요즘 그 사실 사람들이 참 간사한 게 작년에 그 1년 내내 그 우리를 갖다가 들끓게 했던 그 단어가 대부분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의 삶이 또 막 갑작스럽게 한 2000년대 들어와서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더욱더 완전히 다른 그 방향으로 삶이 전개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 장밋빛 전망 뭐 이런 것들을 줬는데 작년에도 제가 수업 중에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아니 장밋빛 전망까지는 다 좋은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그 장밋빛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는 누가 키우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민주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아마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앞에 있는 패널 그러니까 주제 발표자와 패널들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역시 민주주의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발제문은 뭐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정도를 걸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주의 연구자들이 많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민주주의에 관한 얘기를 어떻게 증폭시킬 것인가 아니면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대식 선생님께서 어려운 시대, 어떻게 보면은 위기 시대에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구민하고 자기 스스로 한 인격체로서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헤쳐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주제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해답을 찾고 자기가 이 정해진 목표 흔들리지 않고 이 방향을 찾아가는 게 사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공동체 의식, 시민 의식, 시민 정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세계화라는 큰 틀에서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의 세계화, 약간 무슨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을 비치고 있는데 여기서 국가의 역할이 어떠하느냐, 그러니까 이성국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능한 국가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근데 그게 이제 사람 다움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한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대국민 안전 문자 서비스 그리고 위치 정보 추적, 확진자 동선 파악 등의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났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민주주의와는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씀해 주셨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표출해 나갈 출구, 시민의 그런 목소리, 저는 그렇게 뭔가 이해가 되었고요. 우리는 그러면 조금 더 지식인이고 조금 더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너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먹고 사는 거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는 시민의식을 높여야 돼. 이 정도보다는 이들을 진짜 자연스럽게 시민의식으로서 끌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살기 바빴던 이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행동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제가 여기서 이제 목소리 높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권리의 과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국가 책무, 이제 이 문제는 국가 책무의 범위와 개인의 책무의 범위가 충돌하는 거지 예전처럼 국가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어디까지가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개인의 책무로 규정해야 되는지 권리만큼이나 책무의 균등, 평등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 실제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이 상대 정치 세력의 정책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힘들 때에도 많이들 쓰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그래서 나타난 현 정부의 과감한 복지 정책 그리고 재정 확대 등을 선심성 재정 지원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선심적 정책으로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으로 둔갑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점들을 수집하고 진단해서 정책적으로 집행하는 복지 정책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 재난 지원금과 같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고 중산층을 위한 지원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너무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사님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까지 민주주의가 가장 대안적인 정치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많은 변화와 환경 속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서 그것을 이겨내가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즉 체제의 유연성에 그 생명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도 아까 말한 전망과 과제를 속에서 우리나라가 맞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략과 전술을 아까 말한 그런 주요 요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대응을 해나갈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미래가 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유권자 페스티벌 학술회의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과연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나중 세대에 어떻게 이제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저희도 평상시 궁금했던 내용들을 교수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로 뜻깊었습니다.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것이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올해 저희는 특히 청년 유권자, 청년 그 정치 참여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아주 심도 있고 아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혹은 후년에 앞으로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또 참여를 해서 이런 소중한 기회를 같이 할 수 있는 또 생활 민주주의를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광장